운전자보험 가입하셨죠? 그런데 약관까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보장 금액만 보고 가입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금액보다 조건이 더 중요한데요. 같은 2억 보장이라도 누군가는 전액 지급, 누군가는 절반도 못 받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운전자보험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보험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만원 초반대, 조금 높아도 만원 중반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 냅니다. 어차피 비슷하면 제일 싼 데로 가입하자. 그런데 이 판단이 사고 이후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격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에요. 보험료는 비슷해도 보장 범위, 지급 기준, 회사마다 보장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사고가 나야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마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비교예요. 첫 번째는 볼 건 교통사고 치료지원금, 흔히 그자차라고 부르는 담보입니다. 이게 사실 운전자보험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먼저 한도부터 보겠습니다. A사는 2억 5천으로 가장 높고요. 그 회사들은 대부분 2억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 없네 싶죠. 그런데 세부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6주미만 사고는 전 회사가 1천만 원으로 동의한대요. 4주 미만 구간부터는 회사마다 한도가 달라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형사공탁금 보장입니다. A사는 1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I사는 1억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 외 회사들은 1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여기에 하나 더,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을 때 보장이 되느냐, 이 부분은 지사가 5천만 원, 나머지 회사들은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교과서 하나만 놓고 봐도 회사마다 조건이 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해당 내용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죠. 출근길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에이 그냥 지나가자 하고 밟은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평소처럼 운전하다 그자차로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고 결과는 사망 사고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유가족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상황에서 감정이 쉽게 정리되겠습니까? 합의금이 높게 요구되기도 하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자금이에요. 바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과 공탁금 보장인데요. 특히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가입금액의 50%만 먼저 받을 수 있었는데 25년 1월 이후부터는 공탁금 선지급 비율이 70%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A사 기준이라면 사망사고 시 최대 1억 7,500만 원까지 초기에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고는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든 건 당장 필요한 큰돈이에요. 그 부담을 보험이 대신 버텨주느냐, 내가 감당하느냐, 차이는 거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 진단 시 합산 여부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네. 솔직히 평소에는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 한 번이면 차이가 숫자로 바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줄이려면 형사합의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진단 주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 받는 진단서 기준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주 골절로 전치 8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합의금이 2천만 원 정도 되겠다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경주 디스크 손상까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결국 진단이 8주에서 12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합의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수준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내 보험 약관에 추가 진단을 합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처음 진단이 8주 기준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보장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천만 원은요, 전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는 똑같습니다. 사항도 같습니다. 그런데 약관 문구 하나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이 문장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진단 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진단이 늘어나더라도 보험사가 최종 진단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보장 금액만 보지 마시고 이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 준비하신다면 보험료보다 먼저 이 조항에 포함된 회사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2026년 1월부터 전 보험사가 공통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나 이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변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한 번에 비교적 크게 보장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기본 보장 금액이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신급별로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볼게요. 일단 보장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고당 한 번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사고 하나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신급별 보장입니다. 1심, 2심,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따로 보장받는 구조예요. 보장 금액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당 방식은 최대 500만 원, 신급별 방식은 신급마다 500만 원, 이론상 총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급별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사고 방식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그대로 500만 원 받습니다. 반면에 신급별 방식은 각 신급마다 50%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요. 사고당 방식은 1심이든 2심이든 구분 없이 최대 500만 원을 그대로 보장받아요. 신급별 방식은 각 신급마다 500만 원 한도씩만 절반은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250만 원씩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1심, 2심, 3심까지 모두 간다면 2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고당 방식은 처음부터 전액 보장이 가능하고 신급별 방식은 매 단계마다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총 1,500만 원 가능하다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는 벌금이나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살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담보가 빠지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벌금이나 자부상은 해살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처럼 사고가 커졌을 때 체감 차이가 크게 나는 보장들은 반드시 회사별 조건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죠. 이 조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디 구성이 현실적으로 괜찮은가?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부 조건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탑순중 사고 보장 여부입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I사는 이 보장이 안 되고요. 그 외 회사들은 보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탑순중 사고가 뭐죠? 조금 낯설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을 마치고 내리거나 주 정차 후 차량 밖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여는 순간 사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흔히 개문사고라고 하죠. 실제 사례를 보면요. 차를 세워두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시동을 껐고 이제 막 내리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명백한 교통사고입니다. 형사 책임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202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보험 중 상당수는 이런 비상손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서 운전 중을 운전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고는 분명히 났고 형사 책임도 생겼는데 내가 믿고 있던 운전보험에서는 형사 합의금도 변호사 선임 비용도 벌금도 아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다행히 최근 개정된 상품들은 주 정장 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운전보험이 있다가 아닙니다. 내 보험이 어디까지 책임져 주냐가 핵심이에요. 비상손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최신 구조인지 아니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장에서 빠지는 구형 구조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별 조건을 하나씩 비교해 봤습니다. 보장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비상손 사고 여부, 추가 진단 합산 조건까지 이 정도 보셨으면 대략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괜찮은 건데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구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곳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입니다. 보험료는 남녀 모두 10,000원 초반대 수준이라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강점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경험에서 추가 진단을 합산해 최종 진단 기준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 이건 실제 사고가 커졌을 때 체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처음 진단이 아니라 최종 진단 기준으로 본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A사입니다. 보험료는 C사랑 비슷하게 10,000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포인트는 보장 한도 자체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증금이 2억 5천만 원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합의 규모가 크게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보장 한도가 농락하던 자체가 협상용이고 안정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C사는 보장 조건이 세밀하게 설계된 구조, A사는 한도가 강력한 구조, 두 플랜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운전자보험은 가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났을 때 제 역할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보장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보장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이 몇 년 전 기준에 그대로 멈춰 있다면 정작 가장 급한 순간에 생각했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보험이 있으시다면 딱 두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비상손중 사고까지 보장되는지, 그리고 추가 진단을 합산해서 최종 진단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새로 준비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기준처럼 최신 개정 내용이 반영된 구조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보험은 보험료 몇천 원 차이보다 사고 이후에 몇천만 원 차이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입된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새로 준비를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아래 아래된 방법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복잡하게 늘어놓지 않고 실제 사고에서 의미 있는 조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